반갑습니다. 충충부동산입니다. 우선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가 무너졌다, 붕괴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그로 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은 추경을 하자고 하고 있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남미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 풀어봤자 부동산 올라가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게 지금의 남미잖아요. 이런 주장은 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라고. 그래서 달러를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달러 투자가 필수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말 외환 보유액이 4,110억 달러라고 합니다. 4,000억 달러 안 깨졌죠?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45.9억 달러가 한 달 만에 감소를 했어요. 밑에 별표를 보면요, 스왑 거래 기간 중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었지만은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의 그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 스왑 거래를 했는 국가나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연기금이에요. 결국에는 손실을 이제 국민연금이 떠안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자, 외환보유액 추이에서 두 가지를 볼게요. 첫째는 외환보유액이 2022년 말에는 4,431억 달러에서 2025년 1월에 4,110억 달러로 약 220억 달러 감소를 했죠. 아, 이거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차트를 보세요.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고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스왑이라든지 달러를 빌리라든지 해서 외환보유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외환보유액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그리고 제가 왜 4천억 달러가 무너졌다고 표현을 했냐면요, SDR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2020년 말에는 33억 달러였는데 최근에는 147억 달러로 증가를 했죠. 이 SDR이 뭐냐면요, IMF 가맹국 중에 국제수지의 적자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것을 외국의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인도한다고 하는 그 대체 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IMF에서 돈을 빌렸는 거예요. 앞서 수합 거래에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다면은 빌렸는 SDR의 자금이 이제 빠져나간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무너졌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외환 보유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자, 2022년 말 외환 보유액이 가장 적은 시점이었는데 현재 환율은 그때보다 더 높죠. 현재 외환 보유액이 2022년보다 더 감소를 했고요. 갈수록 달러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도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예상도 했었죠. 자,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2%대로 올랐다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을 내리는 전략을 써야 돼요. 부동산 괴물을 좀 붕괴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뭐 몇 년간 경제 침체가 있겠지만은 그 뒤에 부채가 웬만큼 해소되고 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내수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부동산 버블을 계속 키워가잖아요. 대부분 집 한 채 사가지고 원금과 이자 내고 나면은 소비를 못 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가 되고요. 부동산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보였어요. 2월 3일에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올리면은 집값이 0.4%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뜬금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당연한 건데 외환보유액은 감소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저는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의원은 또다시 추경하자고 하고 있죠. 네, 돈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전통적인 케인즈의 유동성 공급 정책인데 이거는 소득 감소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판매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투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돈을 풀어가지고 좀 마중물이 되어서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고용된 사람들은 임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소득으로 다시 소비를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필요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돈 풀면은 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원금과 이자를 내고 나면은 소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저는 유동성 공급 정책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도 난미행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론에서 좀 더 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그냥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형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실제 뭐 3인 가족들이 일반적인 직장 다녀가지고 계속 적자나잖아요. 네,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 뭐 2잡, 3잡, N잡 너 부업 계속 하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지금 또 추경해가지고 돈 풀려고 하고 있죠. 이게 왜 잘못됐냐 하면요. 미국의 파월은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관세 정책을 시작했죠. 여기에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1개월 정도 유예가 됐죠. 이 내용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어요. 이게 관세 정책은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한 정책이라고.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튼 미국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일본이 1월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기축통화국들의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요. 달러와 엔화의 강세, 환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다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게 되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이 여기에 추경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또 돈 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 전형적인 표퓰리즘, 남미형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금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 흡수는 계속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환율은 더 상승할 거고요. 달러와 엔화 같은 기축통화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